안녕하세요. 저절로 가보자입니다. 오늘 저절로 가보자는 값진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생활불교 실천도량 안성 법계사로 떠납니다. 뭐 연못이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가장 작은 연못인데 그렇지, 여기 수련이 폈을 때는 참 예뻤어요. 지금 이제 진원철이라서 지고 난 뒤라서. 그래도 제가 이 작은 연못을 200%, 300%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석교 관음상인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관음상인데, 제가 의도한 바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인데요. 그래서 밖에 있고 석조이면 천수천안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 뒤에 광배에다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광배에다가요? 저 광배에 지금 손이 쫙 있죠. 네. 물론 완전히 천수는 아니에요. 330수인데 네. 천수 천안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석양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컬러감이 좋아서 제가 유리로 네.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했고, 밤에는 저기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꼭 안성 시내만 내려다 보시는 건 아니겠죠? 당신을 부르는 모든 중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소리를 관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한 거고, 뒤에는 현재는 현수막으로 걸어놨는데 이제 저런 느낌으로 제가 32 관음보살님을 뒤에다가 이제 오석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벽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33 관음이 되는 거죠. 앞에 본尊이 계시고 뒤에 32 관음이.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나오는 33 관음보살님을 여기다 이제 구현을 하려고 준비를 예, 그래서 내년 10월 17일 셋째 주 일요목회 날은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 부문품 32 관음 응신도가 불사가 완성될 거예요. 이야. 선생님, 그럼 여기 도량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왔는데 네. 사실은 저희 은사 스님이 창건하신 절이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예 크고 자란 그런 곳이고, 제가 이제 주지로 오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왔습니다. 청황적백주 5가지 불교기 색깔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손은 천수천안, 저마다 지금 손에 인생을 구조해 주시는 손과 인생을 소리에 귀 기울이셔 바라보시는 눈이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관세음보살은 다 조각으로 그러면 준비를? 저기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금리 흑탱이라고 하거든요. 금분으로 흑탱, 검은 데다가 탱화를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여기는 오석에다가 금리로 이제 조각을 해서 넣는 거죠. 선각이라고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넣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는 청운당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위에 선대 노스님이신데 청운당은 호구요. 선복 스님이신데 수독사 견성암. 견성암의 사실은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회사의 만공크 스님께서 주석을 하시면서 보림, 법을 펴고 계실 때에 첫 비구니 상자,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첫 법상좌로 저희 선복 노스님께서 첫 법상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회사라고 하는 그 비구 스님들이 머무시는 선방에 한쪽에다가 청운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작은 부속 건물에 비구니 스님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복 노스님을 첫 비구니 법상자로 두면서 전국에서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수행을 하러. 그러다 보니까 이 청운당이 20-30명, 막 30-40명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작은데 인원이 많으니까 아예 정회사 견성암이라고 하는 비구니 암자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청운당은 이제
견성함의 부속 건물이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희 청운당 노스님은 1970년 열반하실 때까지 청운당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견성함은 1968년에 지금 견성함으로 아래로 새로 지어서 내려왔어요. 이제 머무시는 대중스님들이 많아지니까 네. 좀 더 큰 건물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 1968년이에요. 청운당 스님은 1970년에 열반하셨는데 사리를 일과 남기셨어요. 근데 그 사리가 굉장히 정말로 아름다운 진주알 같은 그런 사리를 남기셨는데, 그래서 부도탑. 이런저런 일로 연유로 사리를 따로 탑을 세우지 못하다가 2018년도에 제가 여기 관세음 보살님 모시면서 부도를 모시고 그 사리를 봉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아주 작게 했죠. 굉장히 아닙니다. 스님. 작은 사이즈로 했어요. 아담한 사이즈가 사실은 우리 노스님은 굉장히 장부 스타일의, 요즘 말하면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스케일이 크신 분이었는데, 이 도량에는 크게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자그마하게 네. 했고, 이제 특히 저 원형, 구형이 가장 특징인데, 저 구형을 넣은 거는 만공 근스님의 사리 부도탑 만공탑이 네. 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살려서 만공 근스님의 법제자이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열반하실 때까지 평생을 그 시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임을 하시는 데에 모든 도인이든 아니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먹고 자고 입고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의식주가. 그것을 가장 편안하게 보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시봉을 하셨던 분이 선복 노스님이세요. 청운당 노스님. 네. 그 다음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저분이 생전에 출가 전에 경복궁에 궁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만공 근스님께서 정회사를 지으실 때도 그렇고, 저기 서산 해미에 단오람을 지으실 때도 그렇고, 여러 불사를 할 때 우리 선복 노스님께서 화주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신녀들, 신심 있는 보살님들을 찾아가서 화주를 많이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궁인이셨던 배경이 있으니까 네. 유력한 그런 불심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만공 근스님께서 도량을 건설하시고 보림을 하시도록 뒷바라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평소에 의식주 다 잘 시봉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실제로 한 거는 그분의 상좌이신 성오 노스님이세요. 이제 당신은 어른이고 이제 밑에 상자들을 이제 다 하신 거죠. 네.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쏙쏙 견성함이 정말로 여러 문중이 모여 사는 대중이어서, 견성함은 특정 문중에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를 못 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모실 수 있는 인연이 되어서 2018년에 자그마하게나마 이 도량에 모시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새삼 그 선복 노스님과 성호 노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요. 현재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찍을 내용은 아닌데, 저기 이제 금강경 탑다라니를 사경을 한 거예요. 지금 저기가 신도분들이 올려놓은 게. 그래서 이번에 저기 지장보살님의 복장에 넣으려고 복장에 넣으려고 지금 사경을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네. 사경 기간 얼마 정도 하시나요? 한 2달 했죠. 2달.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영인본이긴 합니다만, 네. 경기도 지방문화재 132호 신중도입니다. 신중태화. 네. 여기에서 이걸 모시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스스로 굉장히 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200년 된 사찰에서 100년 된 유물이 있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우리 사찰은 1969년 창건입니다. 이제 횟수로 51년. 네. 네.
만 50년 된 절인데 이 탱화는 서운면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 뒤에 백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백운암? 서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가 굉장히 규모가 컸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폐사가 된 거예요. 그게 1900년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폐사가 되어서 이제 어디고 신중탱화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청룡사에 보관이 돼 있는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셔다가 오신 탱화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그런데 그게 연도는 뭐 지금 저기 1885년인가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한 130년, 40년? 130~40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 이 탱화가 이제 미술학적으로 굉장히 구도도 좋고 색상도 좋고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131호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동진보살이거든요. 동진보살의 이 배경이 이제 저게 사실은 불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은 불길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불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데랑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옆에 신중님들 표현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이 잘 됐죠, 아주. 네, 그리고 색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탱화에 비해서 붉은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술학적인 거는 그리고 사학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구도가 꽉 차 있으면서 신중님들도 저 뒤에 천녀들 보면 굉장히 얼굴이 아름답고 뒤에 불보살님은 아름답고 앞에 신중님은 신들은 굉장히 위험 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님들이 들고 있는 저런 이제 칼이라든지 그런 벽구들은 지금 다 금박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입체감이 있어요. 도드라지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약간 도드라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청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동진보살님의 배경이 불꽃이 나비 형태로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게 그리고는 지금 철퇴도 양쪽에 갖고 계신데 철퇴도 마치 그 이렇게 나비의 모처럼 저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도록이 있어서 도록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한 학회에서 발표한 것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도록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신중탱화는 사실은 어디고 절마다 다 모셔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좀 그만한 이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작은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석에다가 선각인 거죠. 선으로 이렇게 파내고는 안에다 금을 넣는 방식으로 32관음을 표현하려고. 네. 사실은 이쁠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제가 다른 곳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데 별로 없는 방식이에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법계사의 생활 포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절로 가보자를 계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